이야기. 최싹순과 함께하는 수학사방 매스스토리즈 그 13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3차 이상의 네. 고차 다항방정식에 대해 살펴본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개수가 정수인 다항식 네. 하고 모든 개수가 유리. 유리수인 다항식의 의미는 사실은 같다.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사실은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다항식이 꼴 0의 꼴이 되기 때문에 요 개수가 유리수인 다항식의 경우에는 분모의 취소공배수 양면을 곱해줌으로써 네. 정수개수로 바꿀 수가 있고 네. 일반적인 다항식의 경우에는 그 분모의 취소공배수의 분의 1로 묶어버리면 네. 이 정수분의 1 곱하기 다항식, 정수개수 다항식 형태로 네.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동일한 경우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좀 신경을 써서 볼 것은 뭐냐면 모든 개수가 정수인 다항식의 경우만 살펴봐도 충분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인수분해를 인수 정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를 찾는 방법이 네. 만약에 다항식의 형태가 이런 꼴이라면 이런 n차의 다항방정식의 꼴이라면 an 즉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a0 상수항의 약수들 꼴에서 인수를 찾는다. 만약에 이 안에서 인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다항식은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꼴이다. 그러니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배우지 않는 한 네. 혹은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배우지 않는 한 일반적인 해들을 몽땅 구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네. 이것이 이제 2차 방정식과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의 차이예요. 네. 우리는 2차 방정식까지는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으나 3차 이상의 경우에는 인수분해밖에 없고 그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이런 경우로 제약이 된다. 네. 그러면 개수 중에 누군가가 무리수가 끼어 있거나 네. 이럴 때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실수개수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면 허수 혹은 복소수가 끼어 있을 때는 이제 복소수개수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케이스들은 그 인수를 찾는 것은 어렵죠. 불가능해요, 거의. 그래서 중등 교과 과정에서는 그런 꼴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고등도 여기서 끝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등 교과가 예전에 했던 거 까먹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등 교과라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그렇죠? 중학교 3년하고 맞습니다. 고등학교 3년 합해서 중등 교과라고 부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꼴들의 해법만 네.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대학교로 넘어가면 또 안 수학을 해요. 전공하면 그래도 안 합니다. 그래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정확한 해가 아니라 실제로 공학이라든지 응용 과학, 응용 수학 분야에서 이제 주로 필요한 것은 근사값들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루트 3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없어요. 그죠? 뭐 1.732 정도의 근사치를 가져요. 이게 더 사실은 더 정확한 거고요.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죠. 적용을 해나가는 데는 근사적으로 일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하는 쪽으로 특화되는 것은 공업, 그러니까 응용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 순수 수학에서는 이러한 놈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 그것만. 그것만으로 이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야고요. 그렇죠.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볼 거냐는 관점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어쨌든 고등학교 교과 과정까지는 이제 이 정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인수를 못 찾을 땐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이제 특별한 몇몇 케이스들은 역시 풀어내는 방법들이 존재하죠. 아, 그래요. 예를 들면 4차 방정식인데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꼴 대표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1차, 3차 항이 없어요. 그러네요. 짝수차수만 있죠. 그럴 때에는 x의 제곱을 그냥 한 문자 정도로 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은 x의 4제곱은 x제곱의 다시 제곱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a제곱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3a가 되고 2가 되죠. 네. 이거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네요. 그래서 a 빼기 2, a 빼기 1은 제로. 그러면 x제곱 빼기 2, x제곱 빼기 1은 제로. 그러면 이걸 0 만드는 x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그렇죠. 것이고 그러니까 루트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거나 이걸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4차 방정식의 총 4개의 근 아하. 그래서 4개의 근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치환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홀수 차수가 없는 경우에는 제곱항을 간단한 한 문자 정도로 표현해 줌으로써 사실은 4차이지만 2차 방정식 해법을 통하거나 혹은 3차 방정식 해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많이 나오나요? 이런 문제도 이제 가끔씩 등장을 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꼬라지,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꼴들인데 일반적으로 사실 얘는 인수분해 해도 되죠. 1 넣으면 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리수근이 있기 때문에 인수 정리를 통해서 해결을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유리수인 인수 2개를 찾아내게 되면 요 무리수 인수에 대한 2차 방정식만 남게 되는데 2차 방정식은 어차피 근해 공식을 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혹은 뭐 이것보다 이런 게 더 어울리겠죠. 3x의 제곱 빼기 뭐 7은 제로 이런 것들. 이런 꼴은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을 해서 2차 방정식의 꼴로 바꾸어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적용해서 네. 풀어내는 방법밖에 없다.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보죠.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근해 공식에 의하면 a는 2배의 최고차항의 계수 1분의 그렇죠. 마이너스 1차항의 계수 3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1차항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차항의 계수 상수항 1은 곱하나 많으니까 그래서 4, 7에 28 그러면은 결국 2분의 3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37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이제 그럼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냐? x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x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x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에 또 2분의 3 플러스 루트 37 또는 x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빼기 루트 37 이런 꼴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제곱근호 안에 또 제곱 제곱근이 들어가는 꼴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럼 이라는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더 이상 찾기 힘든데요. 그렇죠. 물론 이것을 또 풀어낼 수는 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서 제곱근호 하나를 없앨 수는 있거든요. 근데 비록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정확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값이야라는 걸 알겠으나 그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 어떤 큰 영향을 주거나 이익을 주거나 이런 형태야.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이런 꼴의 값이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으나 그걸 정확하게 뭐 근사적으로 걔가 얼마쯤 돼? 는 못 찾아요. 네, 그건 이제 모르는 겁니다. 더 들어가면 찾을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 할 필요까지 그렇죠. 없다. 그건 이제 실제로 이제 공학이라든지 자연과학에서 이 값이 근사적으로 필요하다면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요즘 계산기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계산기 가지면 또 금방 또 할 수 있습니다. 근사적인 값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요즘에 한국 시험에서도 계산기기를 쓰나요? 아니요. 전혀 안 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중근호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쓰지 않나요? 뭐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그래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요. 뭐 대학 같은 경우는 공업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기 허용합니다. 대학 들어가서. 예, 예. 그럼 다 점수가 100점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기를 쓰잖아요. 그럴 리가. 계산기가 도와주는 건 이 값이 근사적으로 얼마인지 요거 알려주는 거지. 이 값을 구하는 이 과정을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을 대부분 그 정도 가면 다들 과정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 갔군요. 예.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꼴의 이제 특별한 케이스들은 네. 이제 예전에 이건 이제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불렀는데 이중복, 중복하다 복자 2차. 그래서 2차가 중복되어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은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런 꼴들로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3차 우리가 있어. 한 4차, 3차, 2차, 1차 2차예요? 3차인 줄 알았어요. 제곱이요. 이게 4차 방정식인데 네. 그럼 최고차항의 수가 1이고 상수항이 1이니까 네. 인수가 만약 유리수 범위에서 존재한다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1 집어넣으면 5죠. 그러네요. 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돼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1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을 넣어도 0이 안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요걸 이제 fx라고 해도 요 x에 대한 4차의 정식은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꼴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요러한 4차 방정식 근을 구해주세요 라고 요구했다면 왜 그런데요?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래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안 될 것 같지만 이런 좀 독특한 꼴들은 또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예외 조항. 예, x에다 0을 대입해도 이건 0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x는 0도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0이 아니니까. 0이 아닌 값으로 나누어도 똑같은 거잖아요. 예, 좌변과 우변이 같다면 이쪽을 x제곱으로 나눈 것과 이쪽을 x제곱으로 나눈 것도 여전히 같아야죠. 근데 0은 어떤 놈으로 나눠도 0이죠. 0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갖게 돼요.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 되겠죠. x제곱으로 나누면 x가 될 거고 네.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 되고 얘는 x분의 1이 되고 x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꼴로 일단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이 식은.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사실은 같은 식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엔 얘하고 얘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네.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놈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놈을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x의 제곱 더하기 2배에 둘이 곱인데 곱하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1이에요. 그 다음에 요놈 제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된다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면 쉬운데 역시 까먹었으면 다시 해보면 되죠. 이렇게 곱해서 x제곱 이렇게 곱하면 1이죠. 예, 이렇게 곱해도 1이죠. 더하면 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x제곱분의 1. 빨리 안 돼요 머릿속에서.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요 놈하고 요 놈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양변에 2를 뺐을 때 x 더하기 x분의 1 전체의 제곱 빼기 2하고 어떻다? 같다. 예, 이런 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네. 얘하고 얘를 네.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의 제곱 빼기 2로 고칠 수 있죠. 그렇겠죠. 그럼 나머지가 a 셋이에요. 그놈이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이죠.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을 아까 했던 것처럼 x 더하기 x분의 1을 한 문자 t 정도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요놈은 t의 제곱이 될 거고 요놈이
t가 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빼기 1이 네. 0 이렇게 돼요. 예. 얘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그러니까 풀렸죠. 그냥 공식 쓸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 t를 구해주면 t는 2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니까 5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가 t였냐면 얘가 t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1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이거나 네. 또는 x 더하기 x분의 1이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5일 거야 라는 결론까지 얻은 거예요. 이제 양변에 x를 곱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1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의 x 이렇게 되겠죠. 네. 얘를 넘겨주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또 얻을 수 있어요. 아하. 그럼 그놈을 또 그냥 공식을 써서 풀면 되겠죠. 되는 예.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주면 안 돼. 뭐 x의 제곱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의 x 더하기 1은 제로. 그럼 그냥 공식에 따르면 그냥 공식 혹시나 헷갈릴까봐 적어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분의 마이너스 b 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여기 마이너스니까 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요놈의 제곱 빼기 4ac니까 4가 되겠죠. 요것도 제곱해주고 4 빼주고. 네. 근데 그럼 또 아까랑 똑같이 제곱 근호 안에 또 제곱 근호가 그렇죠. 들어가는 이중근호 문제가 여전히 남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값이 뭔지 모르겠다. 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수치야 이렇게 표현되는 값이야라는 것까지는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을 또 풀어내서 4개의 근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꼴들은 특징이 뭐냐면 요거 중심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대칭적으로 같은 때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서 3. 이런 것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뭐 여기가 4, 여기가 4. 이런 꼴. 그래서 뭐 1, 3, 3 여기도 1, 3, 4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똑같이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눈 다음에 예, 2차 방정식 형태로 치아 안에서 풀어낼 수가 있는 꼴이 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례하고 이러한 사례는 좀 특수한 사례예요. 일반적으로 3차나 4차식들이 이렇게 항상 되는 게 아니다. 일반적인 4차식이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겠어요. 뭐 옛날부터 사람들이 고민해 왔던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지만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근을 찾을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었던 결과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케이스들은 예, 근을 찾을 수가 있다. 근데 그 근이 확실하진 않다. 아니죠. 그렇게 확실하게 찾을 수는 있죠. 정수로 찾을 수는 없다. 유리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예, 않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무리수라든지 아니면 복소수에서 찾게 되는데 그 정확한 값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근사적인 값을 찾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 예, 만만하지가 않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중등교과에서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가끔 나올 수는 있다. 그렇죠. 인수분해 해봐라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럴 때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 이런 식의 형태로. 옛날에 중학교가 어디선가 이런 문제 나오면 약간 어려운 문제 나오면 예. 꼭 뭔가 근사값을 찾아야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이런 이중보나 나오면 불안해지는 거죠. 틀렸나 보다. 그게 이제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틀렸나 보다. 이 다음에 뭐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문제점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일 수 있다. 주어진 해. 그렇죠. 여기서 원하는 건 이거까지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근사적인 그러니까.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답을 찾죠. 뭐면 뭐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도 그래요. 논리적인 의미를 중요시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인수정지를 쓸 수 없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고차 다항 방식과 얽혀 있는 이야기들을 또 있어요? 앞으로 할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더 살펴보도록 네, 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